집주인이 전세 사기의 대상자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방법이 없거든요. 악성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의 권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집주인이 되다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넘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집주인 A씨가 한 법인이랑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해요.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이 법인의 대표자고 B씨라고 할게요. B씨가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거를 전액으로 현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전세를 내놨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전세가 끝났는데, 자, 법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세권 설정이에요. 법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이거를 알고 당연히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줍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세입자가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요. 2억 원을. 이 B씨가 어떤 금고에 가가지고 제가 아직 전세금을 주지 못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원래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직 전세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법인 대표에게 돈을 보낸 거죠. 이때까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몇 달 후에 갑자기 등기가 하나 날아옵니다. 법원 통지서가 날라와서 법인 대표인 B씨가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가지고 금고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가압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와, 되게 황당하죠. 집주인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권에 대출을 받았고 가압류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이 가압류라는 게 전세권에 들어온 거는 맞는데 실제로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부터 이 집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월세를 줄 수도 없고 전세는 너무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압류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압류를 미리 걸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걸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이런 거를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왜?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이 가압류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되게 큰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거죠. 사실 돈을 빌린 거는 법인 대표 B씨였는데 집주인 A씨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이게 처음 본 거라서 되게 특이했던 게 전세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집주인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집주인 계좌에다가 보증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중간에 모르게 대출을 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되게 특이하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한다? 중간에 그것도? 이게 되나?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중간에 했는데 대출을 해주게 됐는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법인과 전세 계약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왜?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줘? 집주인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법인과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말고 대처 방법이 있나?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집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사기의 대상자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거는 악성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
집주인의 권리까지, 소유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법인이랑 내가 계약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지금 법인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신용 상태, 그리고 뭐 현금 보유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체크해보고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제가 계약을 해준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해드릴게요. 단 분기마다 저한테 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이 전세 사기에서 뭐 어떤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 정리를 해가지고 야 진짜 이거는 난 답을 모르겠다. 사실 전세 사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준비 방법들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조심할 부분이 안 보이는데 당한 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 내가 집주인인데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고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약간 우긴 것도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 금고에서 가압류를 걸 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쪽 입장인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대처 방법도 없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집주인이 되다니 되게 특이한 사건이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우리 같이 방송에서 얘기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답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저께 봤거든요. 그저께 보고 정리를 하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방송하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딱 그냥 이 반응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세입자,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안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세입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게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저쪽에 전세 계약이 되어 있거나 전세 계약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뭔가 이 전입신고를 옮기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힘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야 되나?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런 상태로 한다면은 전세권 설정은 되게 위험한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면 저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일단 전세권 설정을 조심해야겠다. 약간 내 상식에서는 좀 어긋난 것 같아가지고